자, 여러분 오늘 민주당에서 어떠한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격적인 내분으로 이어질지 않을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잔잔한 호수에 자그마한 돌이 던져진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의 극일 체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썩 그렇지만도 않은 듯 보여집니다. 오늘 법사에서 말이죠. 또 야당 위원들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겠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찌됐건 늘 하던 레파토리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은 싸움 끝에 표결 직전 퇴장을 하고 야당 위원들,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만 남아서 해당 건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선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장 우원식, 이 우원식이 말입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 독주로 통과시킨 해당 특검법을 쉽게 말해 모두 빠꾸를 놔버렸어요. 지역화폐법까지 말이죠. 이재명이 그렇게 밀고 있는 그 지역화폐법. 우원식이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죠? 이 우원식이 정청래가 주도하며 민주당 위원들이 가세한 이 특검법들, 이것들이 국회에 상정되는 걸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청래 포함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야말로 벙찐 상황,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원식은 해당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 협의가 우선이며 두 특검법은 추석 명절 이후 협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조국혁신당 박은정인지 뭔가 하는 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 위원들이 모여 지금 우원식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우원식의 개인 판단으로 무력화를 시켰다라며 강력하게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강성 정치인 애들이 이 정도니까 개딸 사이트라든가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카페 같은 곳은 안 봐도 비디오죠. 아마 오늘 먹은 욕으로 우원식은 200살까지 살 수가 있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물론 우원식이 완벽한 친명의 색깔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쁜 관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판에 나한테 엿을 먹이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원식 입장에선 말이죠. 아니 내가 국가 권력서열 탑3 안에 들어가는데 뭐가 무서워서 이재명 따위야 내가 더 위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자회견 자리에는 얼마나 얘네들도 화가 나고 분했는지 정청래 법사위원장 포함 장경태 그리고 아까 말한 조국혁신당 은정인지 뭔지 같은 당도 아닌데 서로 섞여가지고 우원식 개탄 기자회견을 열 정도니 아주 그냥 뒤통수에 오한마 제대로 쳐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경기지사 김동연이가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그거 하지 말고 국민의 7, 80%만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도 딴지를 거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김동연의 이 말도 쌉소림이 분명하지만 이것도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 개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비명이라고 해도 반기를 제대로 드는 셈이거든요. 절대 일극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정책 방향에 태클을 건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문재인도 얼마 전에 만나고 와서 협치를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김동연이 이렇게 나서고 우원식은 이재명의 초측근 정청래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빠꾸를 대놓고 놔버리니 김동연은 중앙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렇다 치지만 본인 당에서 배출을 한 국회의장, 국가 권력서열 탑3 안에 드는 입법부의 1인자가 발등을 찍으니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거라고요. 너무 꼬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앞서 언급한 본격적 내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져진 것 정도는 돼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8일날 만나기 전의 일이지만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의 한 유튜버가 말이죠. 문재인이 살고 있는 양산사저 앞에서 문재인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재명은 당연히 화들짝 놀라 지금 둘 다 사이좋게 빵으로 가게 생겼구만. 이럴수록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워워 자중을 시켰죠.
뭐 그 유튜버가 양산에서 실제 집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각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과 이재명이 서로 손잡고 친한 척, 화합하는 척 해도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잠시나마 화합을 하려고 해도 말이죠. 그들을 따르는 지지자들, 각각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가 잘못되길 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주범들은 친문들이라고. 근데 그걸 모두 다 개딸들 포함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앙금이 풀릴까? 에이, 문재인이 빵에 가면 풀리겠죠. 근데 이건 반대편인 문재인 진영에서도 마찬가지. 이재명이 국립호텔로 가줘야 풀릴 거라고. 자,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 이철이 기억하시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 사람도 이 타이밍에 방송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빗대어서 이회창 대표가 예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본인도 대통령이 될 줄 알고 7년 대통령이라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 즉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본인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결국 7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랬던 뜻인데 지금도 세간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란 소리가 나돌고 있다. 한 명은 용산 대통령인 윤석열, 한 명은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 그런데 과거 이회창의 경우를 보면 결국 대통령 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멀어졌으니 지금 이재명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너무 행세하고 군림한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요런 지적을 했어요. 즉 쉽게 말을 하면 너 나대지 말아라. 나중에 이회창처럼 된다. 알았지? 이 얘기를 지금 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꺼내고 난 뒤 이철이도 뭐 거의 한 3년 정도 먹을 욕은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자, 지금 이렇단 말이죠. 영원한 권력자는 없듯이, 권력이 끝까지 가지 않듯이 이재명 힘의 여파가 슬슬 딸리는 듯한 모양새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의 법사위 빠꾸 사건은 이재명의 힘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이제 또 어느 누가 이재명 패거리들에게 반기를 들고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총선 전 비명 친문 친낙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제왕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가 자꾸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애써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재명과 문재인은 빨리 국립호텔로 들어가서 밥 위에 콩 얹어서 먹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오늘의 샤이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